네, 이어지는 순서는 성공사례 따라잡기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네, 저희가 앞에서도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코인스탑에서 만나기도 네, 했지만 네. 이제 또 김동호 매니저의 수익률이라든지 종목 이야기들을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언택트주에 네.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힘을 실어서 말씀해 네. 주셨거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물론 이제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뭐 시황을 하건 강의를 하건 다 듣고 나서는 머리에 키워드 하나 남아야 된다. 이 주의입니다. 뭐 말을 화려하게 하고 또 멋지고 재밌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강의라고 하는 것이 항상 결국 머릿속에 뭔가 뚜렷한 키워드 하나 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언택티드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도 관련한 내용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주와 또 소위 그 전기차 관련 종목들 중에서 특히 이 경기 관련주라고 하면 이제 과거에는 조선이나 기계나 또는 그 건설 같은 산업재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언택티드 이후에 우리 사회 자체가 인공지능화 사회로 가면서 언택티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 결합이 된 형태로 그 진행이 되고 있는 산업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산업혁명에 비견할 만한 새로운 이런 인공지능화 사회로 가는 그런 그 흐름이 산업구조조정과 함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전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택티드 관련주. 오늘 예를 들면 카카오가 신고가를 또 기록하고 네이버도 급등하면서 고가 돌파를 하고 있는데 또 미국도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그냥 언택티드 하니까 뭐 여러분들 얼핏 원격 의료나 이런 것만 생각해서 테마 아니냐. 그러면 카카오도 테마주인가요? 네이버가 테마주인가요? 아니죠, 그죠? 그 무거운 종목이 시가총액, 이 네이버는요, 무려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랭킹 4위이고요. 카카오는 지금 11위를 들어서서 9위를 넘보는 그런 엄청나게 큰 시가총액 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테마주로 부르지 않죠. 실적도 되고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어떤 메가트렌드 관련 종목으로서 가는 거니까 꼭 참고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언택티드가 이제 대체로 어떤 종목들이냐면은 IT주이기도 하지만은 내수주들도 구성이 돼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왜 내수주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냐면 이 언택티드주는 앞으로 이제 필수 소비재주예요. 과거로 따지면 통신이나 전력 같은 그런 거라서 조금 그 경기 회복의 회복 속도가 좀 둔하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추세적인 상승 종목이고 길게 가는 메가트렌드 종목이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언택티드의 다른 이름은 필수 소비재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이 언택티드 주도주의 내용들을 좀 보면은 플랫폼 기업들.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나 네이버, 그다음에 언택티드 관련 종목 대표 중에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전자결제, 그다음에 배달 이런 종목들이 언택티드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을 또 찾아봤더니 지금 셧다운이라든지 국가 내 이동이나 교육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립된 내수주 이것들이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소개드렸던 카카오라든지 또는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내수주입니다. 헬스케어도 그렇고 전자결제도 그렇고 배달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통전 내수주 쪽에서 지금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범위를 조금 넓혀서 보면 그렇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자상거래 핵심 품목들이 자세히 보면은 뭐 음식료라든지 뭐 이 화장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포함해서 의류 등등 뭐 마스크 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전자상거래가 진행이 되는 핵심 품목들을 보면 전부 필수 소비재. 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요. 또 약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옷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전자상거래 핵심 품목이 뭐 자동차를 전자상거래 샀다 이런 물론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아무튼 필수 소비재 쪽에 반드시 소비에 필요한 없이는 생활 영위가 안 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지금 전자상거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필수 소비재들을 보고 있는데 언택트리드가 이제 곧
필수 소비재다 이렇게 본다면 대표 섹터로 이제 헬스케어와 음식료를 둘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헬스케어와 음식료를 그 다음 섹터로 좀 꼽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을 거고 음식료가 좀 언택트주와 어떻게 묶일까 네. 의구심이 좀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거죠.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택트로 거래되는 걸 보셔야 되는 거래되는 아이템들. 거기 보면 이제 필수 소비재 안에 보통 들어가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 제약이라든지 음식료 이런 것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경기가 좋으나 나쁘나 경기가 회복 속도가 둔화되나 빨리 가나 다 소비가 되는 그런 내용이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되는 그런 내용들,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거래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대부분 음식료와 헬스케어 관련한 제약이나 또는 음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언택티드와 동행하는 음식료 업체들 조금 생소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언택티드는 앞으로는 결국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필수 소비재 중에 필수 소비재는 결국 음식이잖아요.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관련 종목들을 좀 가져왔는데 삼양식품, 뉴트리, 노바렉스, 농심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이 종목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 신고가 뉴트리, 노바렉스 모두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언택티드 관련 종목 이 관련 산업 쪽이나 그쪽 주도주들이 전부 기술주만 해당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노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이동이 제한되면서 음식료에 대한 비대면 구매가 계속 증가해 왔고요. 또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면 우리는 방어적 측면에서 필수 소비재나 이런 쪽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경기 지표가 회복이 되겠지만 내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될 거고 코로나의 백신 지금 뭐 개발된다 어쩌고 하는데 저게 나오려면 아직도 1년 반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이제 중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경기 회복 속도는 조금 둔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방어주 측면에 의미가 있는 음식료 필수 소비재를 말씀드리는 거고 과거에 이제 필수 소비재 내지는 소위 경기 방어주라고 했던 유틸러티 예를 들면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종목들은 방어주에서 통신 이런 것들 탈락을 했습니다. 왜 탈락을 했냐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예를 들면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이동이 제한되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소위 특히 전력 같은 경우는 뭐 소비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전력의 경우에는 공장을 많이 돌렸는데 공장을 지금 많이 돌릴 수 없는 입장이니까 실적이 좋을 리가 없고요. 또 통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통신도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여행도 다니고 공장도 활발하게 돌아가야 여러 가지 통신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 부분도 별로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발매했던 S20 같은 경우도 잘 안 팔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통신주와 전력 관련주는 이쪽 방어주에서 탈락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소위 경기 방어성 필수 소비재는 음식료 하나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전통적인 산업 쪽에서도 수혜주를 찾아야 되는데 언택티드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음식료에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음식료에 대한 접근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알려주셨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을 지금 이야기해 주셨었잖아요. 완만하게 2년 동안은 시장이 이렇게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런 시장의 주도주는 어떤 섹터가 좀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2년간의 경기 회복은 지금 주가 올라온다고 해서 경기가 엄청 좋아질 거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상화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다. 어쨌든 코로나는 2년 후에 극복될 것이다. 이 정도인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과거의 경기가 화랑기, 수출도 잘 되고 여행도 잘 되고 우리 기업들의 이 실적이 좋고 경기 관련주들이 잘 가던 그런 시절이 아니라 이것은 완만한 형태의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이때 돈의 힘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올 텐데 거기에 주도주는 역시 수출 관련 종목들이라기보다는 내수 관련 종목들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아마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MS 이런 종목들이 오를 때 같이 신고가를 치고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멕시칸 그릴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인데요. 50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는 지금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이제
과거에는 인터넷이 선택적인 사안이었지만 이제는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심지어는 요즘에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블리자드라든지 이런 게임주들이 과거에는 게임주가 소위 선택적인 거였는데 요즘에 젊은 분들한테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필수 엔터테인먼트 아이템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적인 변화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게임주를 경기 방어주로 이렇게 취급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블리자드 이런 종목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 갔을 것 같죠? 이 종목이 보시다시피 멕시칸 그릴이라는 종목입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이 종목을 보면 지난번 여기 소위 급락하면서 이 자리죠. 급락하면서 빠졌었지만 신고가를 깔끔하게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아마존이나 이런 종목이 많이 오르긴 했어도 이 정도로 신고가를 깔끔하게 그리고 있는 종목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음식료 관련 종목이죠. 프랜차이즈 관련 종목이라 앞으로도 이 음식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꼭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양식품 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비슷하게 생겼죠. 네, 이 종목도 월봉인데 신고가죠. 여러분들 삼양식품 별로 관심 없으셨던 분들 계신데요. 이 음식은 앞으로도 계속 필수 소비재로서 소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주도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해서도 조금 더 힌트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지난달 4월 초부터는 언택트 관련 종목이 많이 갔고요. 이제부터는 또 기술주를 포함해 경기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니까 이 종목들의 수익 극대화 방법 그리고 이 큰 수익 내는 그런 비법들 궁금하신 분들 오후 5시 잠시 후에 무료 방송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동훈 매니저는 오후 5시 무료 방송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